임 대표님, 네. 이 일만 하더라도 네. 지금 국회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감사원장 최재해 네. 탄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나는 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4차장 조상원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네. 이 세 사람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를 하니까 2일날 하면 4일날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국회에서 초유의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네. 이제 야당이 그 감액 예산안 4조 원이 넘는 4조 1,000억을 삭감한 예산을 네. 단독으로 해서 예산 부수 법안하고 단독 오늘 상정하는 날이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장이라는 거는 다른 장관 자리하고 다릅니다. 그럼요. 대통령의 임명은 받지만은 중립성, 이 독립성 보장이 이걸 되죠. 보장받는 헌법기관 어떻게 보면 아닙니까? 거의 총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상이 높은 자리거든요. 예. 그거를 민주당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한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문재인 때 임명했는데 그 감사원 출신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계속 쓴 거예요. 예. 임기가 이제 내년 11월까지 예. 이제 한 11개월 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뭐 민주당 대통령 용산 이전할 때 뭐 이렇게 자료 내라고 그랬는데 좀 마음에 잘 안 들고 여러 가지 뭐 문재인 때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위로 한 거 많잖아요. 통계 조작하고 그건 못된 거잖아요. 그거 예.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근데 월성 그것 원전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예. 폐쇄시켜버리면 예. 이거 감사하는 거 예. 아닙니까? 탄핵 가면은 이분도 업무가 수습돼요. 문제는 감사원장이 탄핵에서 업무 정지가 되면은 감사위원들 순서를 받는 사람들이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들이 순서 번호표 받고 있어요. 조은석, 김인혜 이런 예. 사람들이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원을 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는 접수하겠다는 거죠. 접수해버리는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예. 심각한 문제고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상 예? 검찰총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중앙지검장 자리입니다. 그럼요. 거기서 다 수사하는데. 모든 수사는 핵심이 다 거기죠. 예. 그래서 중앙지검장 검사 3명, 이창수 지검장 같이 3명을 오늘 탄핵해서 업무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대 야당의 횡포고 국정 말아먹기죠.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분노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해야 됩니다. 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재명 수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앞으로 지금 재판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소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을 싹 기능정지, 직무정지를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재명 재판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죠. 이재명이가 며칠 전에 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가지고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꼭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뭐 보수의 뭐 유력 인사입니까? 이재명한테 줄대가지고 한 자리 하려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신문에다 썼잖아요. 네. 임기 단축 개헌해야 된다고. 임기 단축 개헌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빨리 밥 먹자고 고맙다고. 뛰어가서 만난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정부 기능 자체를 지금 마비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탄핵 빌드업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데 대통령이라고도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인식들을 씹어주는 거예요. 네, 방통위원장, 뭐 장관, 검사 하나하나 올라가서 이제 감사원장이니까 총리급 아닙니까? 총리급. 이제는 그다음엔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렇죠. 끌어내리겠. 며칠 전에 지난 엊그저께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끌어내리겠다고. 진짜 여당이나 온 국민들이 긴장을 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네. 저는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결위 통과해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방송 지금 할 때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열리니까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애가 있었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이죠. 이건 예산 그렇죠. 탄핵이요. 예산 탄핵. 사람 탄핵을 하다가 이제 거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예산도 탄핵해 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입 세출은 정부 운영의 가장 핵심이죠. 한 집안이 가게를 운영하려면은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전. 그럼요. 돈이죠. 예. 전대로 누가 찾나. 예. 기업에서도 전대 찬 사람 중요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세금 걷어가지고 세출 예산 써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데 그거를 내놔 하고서 4조 1천억을 삭감한 거를 예산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 좀 눈치 보면서 며칠 끌겠죠. 며칠 끌긴 하겠지만은 이 사태는 이게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감액한 예산안 그 부처들을 보면은 이재명한테 밑보인 사람들,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면 좀 기어 붙었다 할까?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부처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뭐 이런 데 다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경찰까지. 그렇죠. 특활비, 특경비. 예, 그 수사가 예를 들면 검찰이 587억 특활비, 특경비 예산 잘랐거든요.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검찰이 마약 수사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영수증 갖고 어떻게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잠복 수사도 잠복 수사하고 뭐 안 할 말로 그 마약 밀고자들 내부자들 그 포섭해가지고 돈도 좀 주고 그거 다 하지 않으면 마약을 어떻게 잡아요? 그걸 가서 돈 준 사람한테도 영수증 내놔라 그러면 뭐 범죄인들이 뭐 카드 그 단말기 끌고 다닙니까? 예, 카드 리더기를.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검찰 예산 특걸 활동비 587억, 감사원은 60억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마약이라든지 사이버 수사 이런 건 아예 뭐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사정기관 특경비, 특활비 678억을 그냥 싹둑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에 또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도 그냥 날려버렸어요. 근데 82억이 많은 돈이냐? 옛날에 박수현 그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 문재인 때 지금 그때 국회의원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90억으로 96억을 특활비를 썼는데 역대 정부 최저치 썼다 하고 자랑했어요. 96억.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쓴다는 게 82억. 거기서 확 줄여서 20% 가까이 줄여서 쓰겠다는데 그거를 제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한심한 사람들이죠. 예비비도 4조 8천억인데 뚝 절반으로 잘라갖고 2조 이 예비비라는 게 주로 재난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후 때문에 재난이 많이 나고 지금 당장 이번에 습서 그렇죠. 이 피해가 지금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보조를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수라든가 재난이 지금 많이 닥치고 있잖아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죠. 그런 비용을 싹둑 잘라버리면 어찌 자는 겁니까? 4조 8천억 편성돼 있는데 이게 2조 4천억을 잘랐으니까 절반을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눈 사태 같이 뭐 나오면은 지금도 보상이 늦다고 하거든요. 농어민들 피해자들이 다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아우성 치는데 줄래야 줄 수가 또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몇 년 지나야 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줄라면 언제 주겠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 제일 큰 게 정부 예비비를 반토막으로 자른 거하고 특활비, 특경비 이거 날려버린 거죠. 저는 특활비를 줄이거나 없앨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정말 중요한 거 간첩 잡는 예산이라든지 마약 사범 잡느라든지 이런 거는 좀 남겨두고 최대한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재명 당은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 뭐 대통령실이나 검찰, 경찰, 감사원 미운 거는 다 자르고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놔뒀어요. 국회 특활비 자기들이 제밥그릇은 또 확실히 챙겼대요. 그러니까 국회 특활비가 어디다 씁니까? 옛날에 홍준표도 그랬잖아요. 집에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고. 국회가 비밀리 할 게 뭐 있어요. 그 당시 3천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이 원내 대표한테. 그걸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는 이 특활비는 국회는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재명 자기 돈을 쓰겠다는 거죠. 특활비 9억 8천, 특경비 185. 이것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자르자니까 무슨 소리야 민주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195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특활비로 쓴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200억 가까운 돈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다른 명목으로도 돈이 많이 나가요. 예. 근데 예산 영수증 없는 돈을 200억 가까이 국회가 쓰는데 이거는 계속 쓸 거야. 예? 오히려 늘려서 쓸 거야. 이런 작태를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봐야 될지 정말 갑갑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똥줄이 타는 것은 야당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모처럼 배짱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대통령실도 네. 성명까지 뭐 대변인이 냈던데. 예. 아니, 또 우리 정액 안 해. 예. 어. 연말 연시에 국회의원들이 동네마다 현수막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산 유치 해가지고 자기 사진하고 이름 넣고 그럼요. 현수막 다 붙이는데 그거 다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그건 이제 동네마다- 증액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쪽지 예산 넣어가지고. 뭐 저희 동네는 뭐 과천 위례 뭐 전철 예산 확보 이거 다 붙여놨거든요. 예. 그거 떼야 됩니다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지역 화폐 그것도 이게 2조 아닙니까? 2조. 2조 되거든요. 그것도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호남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게 고속철 예산을 277억을 늘리기로 했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못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호남 쪽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하고 예. 대통령실은 뭐 증액을 하려면은 정부 이 승인을 받아야 예산은 증액은 되잖아요. 감액은 국회에서 할 수 국회에서 있지만.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오케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누가 더 아쉬운가. 예. 사실은 정부는 뭐 특활비 좀 잘랐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뭐 다른 경비에서 전용을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선 당장은 뭐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좀 예. 시간은 있어요. 예. 그래서 여야가 지금 서로 이 예산안에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일종의 기싸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산안은 내년부터 집행이 되고 또 뭐 가예산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지금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주도권 싸움을 벌리더라도 국가 살림 운영에는 좀 폐해가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한 예산이 677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동해안에 뭐 심해 가스전 같은 것도 예산이 505억이나 잡혀 있는데 그거를 8억으로 줄였어요. 하지 8억이라는 말라는 거는 뭐 배 띄우는데 거의 기름값 정도 되면 없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진짜 R&D 예산, 연구 인력 개발 예산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한 거를 지금 잘라버리면 벽에 부딪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강하게 나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사과 안 하면 없다고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민주당 너희들도 답답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서로 강대 강인데 이래가지고는 대답이 없고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죠. 감액 예산을 4조 넘는 예산을 자른 거 아니냐. 그거부터 니네가 잘못됐다는 거 시인하고 총체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 뭐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용산의 태도가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딱 그럼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함부로 예산 가지고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 아닙니까? 나라의 살림살이고 그게 국민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면 됩니까? 그렇죠. 이재명식 어떻게 보면 옹졸한 보복 정치죠. 보복? 검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먹게 막고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이 하는 일이 꼭 저렇게 옹졸한 보복 정치, 회방 정치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20억을 벌었다고 그러네요. 그 분당 양지마을에 살잖아요. 네, 금호 네. 아파트가. 네, 네. 그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1998년에 3억 6천에 샀는데 지금 24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우편으로 예. 그 동의서를 보냈다고 그러네요. 예.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 동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전에 신도시 재건축 평가하는데 그게 가만히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예. 그냥 즉각 보내버렸다고 그러네요. 뭐 자기 그 돈 되는 거는 철저하죠. 아니 그런데 전에 계양을에 나오면서 예. 순회동 지분 팔겠다 해갖고 내놓기는 내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팔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에 노영민이하고 비슷하나? 청주 지분 팔고 반폰가 그 있는 아파트는 안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중적인 작대죠. 이재명이가 이 아파트를 내놨을 때는 시세가 20억인데 26억에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팔겠다는 누가 얘기 아닙니까? 그건 팔겠 싫겠다는 거죠. 예, 계양구에 약속은 했으니까 일단 그래도 매물로는 내놨는데 그것이 팔릴 정도 가격으로 내놔야 하는데 아유 엄청나게 높게 내놓으면 그거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꼼수입니다. 삶 자체가 거짓말이고 지금 뭐 분당 시세가 오른 거는 신도시 선도 지역에 지정이 돼서 그 재건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뭐 15층 뭐 이렇기 때문에 이 공사 단가도 오르고 해서 쉽지는 않은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죠. 뭐 1998년대 비하면은 뭐 20억이 훨씬 올랐지만 네. 당장 총선 전에 비해서도 한 5, 6억이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예. 아마 이 이재명이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호응한 것은 이게 딱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도직으로 자기 사는 집이 지정 안 되면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할 거예요. 예. 이재명의 재테크 이거는 감각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집에 직거할 때도 집에서 주식 투자했잖아요. 그때 왜 대우조선인가요? 예. 예, 뭐 대우조선 해양인가 뭐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업이 요새 좀 상당히 앞으로 미국에서 주문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가서 뭐 삼부토건이 뭐 투기를 김건희 여사랑 관련돼서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상설 특검 예. 한다는데 삼부 특검 뭐 1,000원에서 한 2,000원 오른 게 그게 특검 소재입니까?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삼부 토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들면서 좀 오른 건데 그걸 갖고 김건희 여사 관련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특검 주장하고 모든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라 그러니까 정치 보복으로 풀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치의 한계가 거기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건 좀 지양해야 할 것 그렇죠. 같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야가 조기에 이 예산안은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네.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중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속보가 나와 있네요. 네, 며칠 더 뭐 말미를 두겠죠. 네, 그러겠죠. 당장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협의하고 뭐 타협할 여지를 주니까 지금 뭐 정부로서도 빨리 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야당으로서도 자기네들도 쪽지 예산 해야 되는데 서로 필요에 의해서 좀 타협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